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제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제 하루 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되니까 페이지는 35페이지 보세요. 35페이지. 오늘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끝낼 건데, 농지법은 뒤에 가서 시간 안 되면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일단 오늘은 정비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35페이지인데, 35페이지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일단 정비법 여기 크게, 자, 일단 몇 문제 나오는지는 알죠? 예, 6문제 나와. 일단 6문제 나오는데 개발법보다는 정비법이 좀 더 어려워요. 개발법은 앞에 있는 용어 정의하고 조합하고 개발구역에서 수용 방식만 해도 4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얘는 양이 더 많아. 더 많아서 그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3개 파트.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크게 분류하고 시작해야 돼. 일단 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파트가 있고, 이런 용어 중에서 정비법에서는 이런 말을 씁니다라고 법조문의 맨 처음에 용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을 하는 거는 도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도시마다 어떻게 할 건지를 너희들이 계획을 짜라. 그래서 계획 단계가 있어요. 계획 단계가 일단 방향 잡는 정비 기본 계획 짠 다음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할 지역을 선정해서 정비 계획을 짜. 정비 계획을 짜서 구역을 딱 지정해요. 이제 정비 계획을 짜서 구역이 지정이 딱 됐다. 네, 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이 구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 짜야 되는데, 이건 실행 계획이라고 그래요. 얘는 방향 계획이라고 그러면 얘는 실행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짜야 돼. 계획을 짜야 돼. 우리 도시 개발 사업이랑 어저께 도시공개 시설 사업 두 가지 할 때 걔네들은 시행자란 말 썼죠.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았지? 인가. 근데 여기는 사업이 3가지다 보니까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업시행계획이라는 말을 써요.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라고 그러고, 개발법하고 국토계획법은 인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도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뭐 받아야 돼? 인가. 그럼 인가를 받는데, 개발법은 내가 땅 있으면 나갔다가 제자리로 내 땅을 받는 거거든요. 뭐 갈 데가 없어. 내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근데 얘는 아파트 살았는데 301호 살았으니까 나갔다가 301호 들어오는 게 아니야. 301호 살았으니까 301호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기존에 있던 이 사람의 종전 자산 평가라고 해요.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이 사람이 5억짜리 집을 내놨으니까 나갔다가 새로 진 아파트를 조합원들한테 야 어떻게 줄 건지 이 아파트 지금 현재 설계 도면 다 짜가지고 얘네들이 조합원한테는 얼마의 분양을 할 거다라고 써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24평형인데 걔가 만약에 뭐 5억, 6억이야. 얘는 5억짜리 갖고 있던 애가 나는 24평형으로 갈래요라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분양 신청이라고 그래. 무슨 신청? 분양 신청. 그럼 분양 신청을 해서 딱 받았는데 이런 애들이 24평으로 다 몰려버리면 남는 평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떨어진 애들은 다른 평수로 가야 돼요. 금액이 큰 사람 순으로 돼 있어, 1순위로. 그럼 이제 분양 신청 받은 걸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땅을 여기다가 돌려주는 걸 환지 설계라고 그래요. 얘는 분양 설계라고 해야 되니까 분양 설계라는 게 계획이니까 분양 처분 계획했는데, 분양 처분 계획하니까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 거 같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를 관리하여 처분해 준다 해서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바꿨어요. 무슨 계획? 관리처분 계획. 그럼 관리처분 계획 작성한 거대로 진행할게요라고 해서 인가 고시가 나면 요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래. 이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실행에 따라 이제 구체적 사업 단계야. 여기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거냐는 아주 세부적인 거기 때문에 중개업과 관련이 별로 없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이 나온 다음에 실행 계획이 나와야 이제 착수하는 거야. 그래서 3단계인데 그중에 얘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계획 단계랑 여기 4인분 관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제1단계가 정비 기본 계획 짜서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정비 계획 짜고 정비 구역이 지정이 됐어. 사업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 그 3가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으면 분양 신청 받아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떨어지면 이제는 철거 시작을 하겠다. 철거 시작해서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하면 끝난다. 이게 정비법의 전체 개념인 거야. 이게 잡혀 있는 사람이 이제 책을 읽을 때는 잘 들어와요. 근데 내가 어디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기본 계획은 누가 짜는데 그거 외우다가
좀 이따가 사업시행계획 짜면 사업 시행계획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크게 제일 처음에 계획 단계가 세 가지야. 정비 기본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 그럼 이제 지정이 됐어. 그럼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사인분 관 시작하면 이제 철거 들어가죠. 철거해서 다 끝나고 나면 소유권 이전하면 끝난다.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럼 이 법에서 어떤 용어 쓰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용어가 노후불량 건축물. 여기는 토지는 환지 방식은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념만 확인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구역 안에 있는 이 건물들이 오래돼 있어서 이 오래된 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정비하는 거지 새 건물이면 정비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시행 규칙에 정비 노후도라고 그래. 건축물의 노후도가 60% 이상이 차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100개의 동이 있는데 100개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70개가 노후불량이고 새 거는 노후불량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사업을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이 70개가 노후불량인지는 여기 법 조문에 어느 하나 해당이 되면 그런 애가 70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현재 70년이 됐어. 70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질 것 같고 약간 무너졌어. 붕괴가 약간 된 거야. 그럼 여기 멸실되어 건축물의 일부가 훼손이 되거나 일부가 멸실돼서 뭐 됐어요? 붕괴. 그럼 요거는 요거에 해당되는 건물이니까 오케이 하나 된 거야. 근데 요 건물은 지금 현재 내진 성능이 확보가 안 된 건물이야. 그럼 내진 성능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구조적 결함도 있어. 그럼 얘는 2번에 해당돼서 노불량이야. 이런 뜻이야. 근데 얘는 요 건물들은 한 3개가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주변이 아주 슬럼화돼 있어. 주거 환경이 아주 불량하면서 얘를 철거하고 새로 졌을 때 효용 가치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게 현재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물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얘는 요거에 해당돼서 노불량으로 3개가 된 거야.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어야 돼 현재? 60%. 그런 게 60% 이상 됐죠. 그럼 얘는 이제 재개발 구역을 할 건지 재건축 구역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네가 판단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에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 여기저기 밀집이 돼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엄청 많아. 서울시는 막 1000곳이 넘어. 1132개인가? 1132개가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못 하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묶어서 예정을 해 놓는 거예요. 예정할 거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얘네들은 할 거야 라는 10년 단위 계획을 짜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정비 뭐였죠? 기본 계획에 예정 구역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예정 구역별로 이제 정비 계획을 여기는 좀 급하니까 1년 안에 짜라, 2년 안에 짜라 다 해놨어요. 그럼 1년이 도달하면 무슨 계획을 이제 짜는 거냐? 여기 지역에서 정비 계획을 짜. 정비 계획을 짜서 확정이 됐으면 정비 구역이 지정이 돼요. 구역이 지정되면 여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이야.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야. 열악하면은 재개발이죠. 재개발은 사업을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구성해야 돼?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을 해서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시행자가 되는 거야. 그럼 시행자가 짜는 계획을 아까 사, 인, 분, 관, 시 이렇게 한다 이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절차를 지 멋대로 막 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법을 딱 만든 거지. 그 만든 법이 정비법이야. 그럼 제일 먼저 정비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거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이 돼 있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봤더니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건물만 가진 사람이 있고 토지 건물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땅 위용하기 위한 지상권자가 있는 거야. 얘네들 다 나가야 돼요? 지상권자 남아 있어야 돼? 지상권자 남아 있어? 다 철거했는데? 다 나가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을 그럼 뭘로 하자? 토지 소유자들로 하고 얘네들 다 내보내자 이 뜻이야. 저당권자는 나갈 일이 없지. 저당권자는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만 한 사람이지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인 줄 알았더니 지상권자가 껴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한꺼번에 뭐라고 하자.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업이 3개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공동주택 재건축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은 이 건물하고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거든요. 지상권자는 없단 말이야, 재건축은.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예요. 이 두 개를 같이 가진 자예요. 그래서 사업을 3가지를 얘기하면서 1번, 2번, 3번.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열악하다, 재개발, 양호하다, 재건축. 그럼 얘네 둘은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는데 얘는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어 정리할 때 두 개로 나눈 거야, 이렇게. 일부러 얘네들이 나누는 게 머리가 나쁜 애들은 아닐 거 아니야. 법을 만든 애들이니까.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라고 통칭을 하고,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다 그러면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 주체가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하라고 해도 못하는 애가 있어서 나는 갈 데가 없어 왔는데 내가 또 어떻게 나가, 이런 애 있죠. 어디 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얘네가 사업을 못하니까 시장운수 등이 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운수 등이 원칙인데 뭐 주공 등을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 법인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같이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대요. 근데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살고 있는 애들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조합이 해야 되죠. 근데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재개발은 특이한 게 정비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가 12명도 있어. 12명이 뭐 조합 설립을 해? 안 해도 돼. 그럼 니들 이름으로 해. 그럼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 조합 설립을 안 해도. 말뜻은 이해됐어요? 얘네들이 이제 말한 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둘을 제일 잘 낼 수밖에 없지. 제 말뜻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하나 정리해볼까?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지상권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사업은 어디예요?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나올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시험 문제 푸는 요령에 봐요. 토지 등 소유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재건축부터 찾아요. 근데 재건축이라고 써놨는데 지상권자가 보여. 아니면 토지만 가진 소유자가 보여. 건물만 가진 사람이 보여. 근데 걔는 틀린 거예요. 거기서는 이렇게 안 하고 토지 건물 같이 가진 자만 말했잖아.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면 답이 되는 거고, 없으면은 재개발로 가세요. 재개발은 아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잖아. 근데 임차권자 넣어서 틀리게 하는 거야. 말 이해됐어요? 그런 것만 안 틀리면 이제 용어 정리에서는 뭐 틀릴 게 없고, 이 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행자 중에 주택공사랑 지방공사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니 여기서는 주공 등이라 하겠다, N을 줄여서. 그리고 조합이 약속을 정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 정관이라고 하고, 우리 개인들이 작성하는 걸 규약이라고 그러고, 시장운수 공공이 작성하는 거를 시행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용어 정리할 때 쓰는 것 뿐이니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안전진단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재건축 진단이랑 이름을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을 안 하거든. 그럼 재건축 사업에만 있는 진단인데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 안전진단하면 재개발도 한 줄 알아요. 그냥 아예 그냥 안전진단 이름을 뭘로 하자, 재건축 진단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안전진단 하면 그냥 무조건 무슨 진단이에요? 재건축 진단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아까 정비구역 안에 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집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기반시 이렇게 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기반시 잘 돼 있어, 이렇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면 46개인데 이 법에서는 앞에다가 무슨 단어를 붙였네? 그러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모든 공항, 철도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게 기반시설 중에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도로, 상하수도, 국어, 공원, 주차장, 공동구, 공급시설, 가스 공급시설 이런 것들, 녹지하천, 공공공지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시설이라 하고, 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열악하다, 얘가 잘 돼 있으면 양호하다. 달동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제대로 없죠. 그게 무슨 열악이에요?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표현 나오면 우리가 사는데 꼭 있어야 되는 시설들을 말하는데, 여기 공동이용시설은 있으면 좋은데 없다고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있으면 좋은 거를 말하는 거야. 굿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탕화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있어야 해? 우리 아들 12살이야 20살이야 뭐 이런데 탕화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있으면 좋은 건데, 그중에 탕화소하고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이 있는데 뭐가 빠져 있어요? 유치원이 없어, 특이하게. 그러니까 유치원을 시험에서 내는 거지. 유치원은 학교로 봐요. 유치원, 초, 중, 고, 대를 학교라고 봐요. 그럼 탕화소는 학교가 아니야. 그럼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공동 뭐로 뺐어요? 이용시설, 뭐 세탁장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용어 정리는 여기서 이제 앞부분에 있는 용어 잘 나오는 거 걔네들이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세 가지 사업 중에 시행자 구분하고 시행 방식 구분하는 것도 잘 내. 앞부분에서. 그럼 일단 극히열악 그러면 달동네니까 극히열악하고 열악의 차이점이,
여기 기반시설 어때요? 잘 돼 있는 양호하죠? 근데 뭐가 오래됐어 이거? 건축물이 밀집된 거야. 근데 얘는 기반시설 어때 이거? 열악에다가 그것도 집도 되게 붙어 있어. 이런 게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느낌상 건물이 오래된 거는 비슷하다고 봐도 이 위에서 봤을 때 얘는 무슨 열악이에요? 극희열악에다가 도시 저소득자들이니까 사업할 능력이 안 돼. 그냥 시장 운서 등이 해주겠다고. 여기 살고 있는 애 있죠? 여기 살고 있는 애가 혼자 나갔다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모여서 뭐 설립해야 돼? 그러니까 재건축은 조합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천재지변 긴급하대요. 그럼 그때는 누가 나서서 해줄 수는 있어요? 응? 국가가 공공이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원칙은 조합이 하는 거지. 예. 말뜻은 이해돼야 돼. 그럼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일단 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누구도 포함돼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 누가 없어. 없어. 그래서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나중에 재건축은 건물이 오래됐는데 그 건물에 딸려 있는 지분이죠. 우리가 볼 때는 건물이 중요해 보이지만 얘는 철거하면 없어질 거잖아. 뭐가 중요한 거야? 땅이 중요한 거야. 재건축은 땅의 지분이 중요해서 아파트 투자할 때 같은 30평인데 대지 지분이 높은 걸 사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대지 지분이 10평인데 얘는 20평이야. 같은 30평인데. 왜 그러냐면 얘는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나 봐요. 근데 얘는 저층 단지야. 그럼 얘는 대지 지분이 많겠죠? 그럼 재건축을 했을 때 20평이고 얘 10평입니다. 근데 용적률이 300%래요.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무상지분율이라고 해서 10평에 300%면 30평 가는 거고 60평 가는 거야. 몇 평 차이 나요? 30평. 그럼 30평인데 평당 2천만 원이야. 그럼 6억 차이 나죠? 나중에 사업 성공률 얘가 높은 거지. 6억이 올라갈 거니까. 땅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재건축은 건물 사업이 아니라 땅 사업이에요. 그래서 토지 강의할 때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많이 해. 왜? 토지가 중요하니까. 공동이용설하고 정비개발에서 조심할 거 누구 조심하랬죠? 유치원. 자, 이게 잘 살아 못 살아 할 때 제일 못 살아가 어디죠? 그 다음에 조금 못 살아. 재개발. 그래서 재건축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이 주어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철거되면 갈 곳이 없지. 그럼 갑자기 어디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라 얘네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 주민 이주 대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을 어떻게 할 건지 철거되는 소유자나 살고 있던 누구까지? 세입자. 그래서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에 살 수 있게 해줘라. 근데 이게 없대. 이게 없으면은 자금이라도 좀 저리로, 그러니까 저금리를 사용해서 대출이라도 용자 알선해줘라. 그래서 나중에 임시거주란 말이 나오는 순간 무슨 사업 떠올라야 돼? 중환경하고 재개발이 떠올라야 되는데 시험장에는 재건축 넣어놓는 거야. 재건축은 잘 살아서 나올 일이 없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 그럼 용어정리 관련된 건 끝났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이 둘 조심하랬어요. 재건축하고 재개발 둘 다 정비구역 안에 들어있는 애들만 대상이야.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은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인 이유가 얘네들은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니까 그럼 내가 기반시설이라도 확보해 줄 테니까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뭐야? 스스로 개량. 그냥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사버려. 그냥 뭐야? 수용 방식.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 주는 거야. 돈으로 안 주고 나중에 뭘로 줘요? 집으로 줘. 그럼 얘는 사전 금전 보상이에요? 사후 현물 보상이에요? 중공인가 떨어지면 사후 현물 보상도 가능한 방식이고, 그 다음에 땅으로 돌려주는 거? 환지. 헌집 주고 새 집으로 교환하는 게 이게 환지가 아니라 여기는 뭐야? 관리처분이라고 그래. 얘는 뭐야? 관리처분. 그러니까 주택 건설해서 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걸 섞어 쓰는 거를 혼용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땅 있었던 애 땅을 줄 수 있죠. 환지 방식도 있어. 근데 기존에 있던 집들을 싹 밀어가지고 대규모 아파트 짓다 보니까 그러면 대규모로 아파트를 져서 줄게. 근데 옛날에 이게 주택 재개발이었는데 주택이란 말을 빼면서 상가 공장 재개발도 넣어버렸어. 그래서 여기는 대상 지역이 주상공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 져요, 상가 져요, 공장 져요, 건축물 진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얘는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가 없어. 그러면 환지 방식은 없죠. 환지 방식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럼 무슨 방식밖에 없냐면 환지 처분 방식과 똑같이 관리 처분 방식밖에 없어. 헌집 주고 새집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얘가 주택을 주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같은 경우는 상업기능 있잖아요. 오피스텔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도 좀 넣어주게. 그래서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이라는 전제 하에 걔네들은 주택만 주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주겠대. 그래서 건축물이고 공동주택이 아닌 거 있죠. 아닌 것도 30%는 줄 수 있대요. 어느 땅에서만. 준주거하고 상업. 그래서 이건 특이한 규정이니까 개정까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업시행 방식을 알았는데 여기서 주거환경은 조합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못 나와요? 그러면 얘는 할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 시장군수 등이 해줘야 돼. 그러면 시장군수 등이 도로 깔아줄 테니까 집은 스스로 해라. 근데 여기 수용 환지 관리처분 같은 경우는 얘는 안 나가죠. 수수료 계량은 안 나가. 근데 얘네들은 나갔다가 들어오거나 나갔다가 땅으로 받거나 나갔다 집 주는 거잖아. 그럼 나가기 전에 얘네들한테 동의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해당 토지 등 소유자 얼마 동의 얻어야 돼? 3분의 2. 세입자가 2분의 1 이상이면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도 얻어야 돼요. 천재지변일 땐 안 얻어도 되고. 그럼 얘네가 시장군수가 직접 해야 되는데 이게 구역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주공등을 지정해서 법인 니네가 좀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건설업자랑 뭐 등록업자랑 같이 한번 해봐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할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사업시행 방식인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시행자의 조합이 원칙이죠. 조합이 원칙인데 누구는 토지 등 소유자 단독도 된다. 재개발이 20명 미만이면 몇 명 미만?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도 돼요. 그럼 여기서 얘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 설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 설립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바로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무슨 사업일 거다 이거. 재개발일 거다 느낌이 딱 와 있어야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얘네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 능력이 돼 안 돼? 안 돼. 능력이 안 되니까 공동시행하겠대요. 대신에 수익을 나눠야 되니까 이거는 동의 의사를 과반으로 해야지 2분의 1로 하면 의결이 안 되니까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얼마 동의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시장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신 하나고 공동시행 가능해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재건축은 신탁업자랑 같이 하진 않고 다 넘겨버려요. 그래서 공동시행에는 없고 과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군수 등 주공 등 건 등 뭐가 없어요? 신한이 없어. 신한은 재개발에서만 나오는 거야. 공동시행할 때. 신탁업자한테 다 넘기지 같이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게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사업의 시행자, 사업 시행 방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그러면 볼까? 자, 가보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일단 재건축이란 말이 나오고 용어정이 나올 때 정비기반시설이 뭐하고? 양호. 이거 열악으로 맨날 나와. 열악으로. 유치하게. 양호 나오면 뭐예요? 재건축. 열악 나오면 재개발. 극히열악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야. 그래서 양호한데 노불량 건축물이 대부분이 여기는 건축물이라고 안 하고 뭐예요? 공동주택이에요.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돼서 아까 먼괴라고 그랬죠. 요게 키워드야. 요게 붕괴가 되면 얘 노불량에 해당합니까? 네.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민 이 말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이죠. 정비기반설이 극히열악. 과도하게 밀집도 과도 밀집이야.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인데 여기서 단독 다가구예요? 단독 다세대? 다세대야. 단독 다세대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영설 우리가 확충해 줄 테니 집은 너희들이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 뜻이고. 그다음에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 있나? 재개발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해당한다 맞죠?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하나의 일단의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주택단지고요. 주택법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주택단지로 봐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 대규모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있죠.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뭐라고 불러? 주택단지야. 그러니까 건축법에도 주택단지라고 하고 주택법에서 건설한 그 아파트 단지도 주택단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법만 주택단지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건축법에서도 아파트 질 수 있잖아. 근데 몇 세대가 안 되면 돼. 29세대 아파트도 있죠. 걔도 주택단지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있어야 되는 거야? 있으면 좋은 거야? 그럼 얘는 정비기반시설이다, 공동이용시설이다. 그렇죠. 얘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광장 있죠. 광장, 상하수도 얘는 있어야 되는 거라 얘는 정비
기반시설 24일 때 얘 4개 쓴 다음에 광장 넣어놓고 다음 중 공동이용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광장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7번은 용어정리 이거 3번이나 나왔네. 공동작업장 있으면 좋은 거죠. 경로당 있으면 좋은 거잖아. 차 가서 있으면 좋은 거. 놀이터 있으면 좋지. 없어도 상관없어. 길거리에 얼마나 재밌는데. 예. 어린이집 요거까지는 무슨 시설? 공동이용설인데 하천, 공공공지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공원은 꼭 있어야 되는 뭐 정비 기반시설이야. 예, 정비란 말 써야 돼요. 그리고 특히 유치원은 얘는 학교급이니까 공동이용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왔던 거고. 주거환경 개선 나오면 달동네죠. 달동네인데 거기에 건축물을 갖고 있대. 그럼 그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네. 건물만 가진 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자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해당한다 3번이라는 거예요. 됐고 재개발 사업에서는 지상권자 있죠. 지상권자는 있는데 잘 봐. 재개발 구역이야.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있는데 잘 봐요. 내가 내놓고 받는 거죠. 근데 얘는 실물이 있잖아. 근데 실물이 없죠. 토지 등 소유자에는 해당되는데 분양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해놨어요. 얘는 현금 청산 대상자로 빼놨어. 그래서 다음 중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지상권자는 분양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문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얘는 실물이 없는 애들이라서 그래요. 실물 있었으면 건축물 소유자지. 그래서 지상권자는 뭐에는 해당이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는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 분양 신청 못 한다고. 돈 받고 나가야 됐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이거 시행자죠. 그럼 현재 세입자 세대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야. 그럼 동의 얻어 안 얻어? 안 얻어. 세입자 동의 절차 없이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맞지?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12번 가보세요. 12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여기 너희가 집은 알아서 짓고 내가 정비 기반시설하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가 다 정리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집을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이거는 어느 사업에만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환지 방식도 있나? 네. 2개 섞어 쓰는 것도 돼요? 혼용도 가능하다. 그래서 28에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아까 못 살아 그러면 2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활의 근거지 상실하니까 2가지 제안을 해줬어. 임시로 거주하는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이라도 빌려줘라. 주택 자금 융자 알선하랬잖아요. 그래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이나 바깥에 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든지 없으면 융자 알선이라도 해줘야죠. 그걸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그래요. 그걸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 2가지는. 여기다가 재건축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재건축 넣으면 틀렸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재건축은 이번에 개정이 돼서 예전엔 공동주택을 지어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뭐를 건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만약에 이게 땅이 준주거 지역이야. 어딨어? 상업지역하고 무슨 지역이야? 준주거 지역이야.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거 있죠? 공동주택이 아닌 거 외의 건축물을 몇 프로까지? 30% 이하까지 건설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용어 정리해서 이것만 내지 않아. 다만하고 같이 낼 거기 때문에 용어 정리 나오면 이 둘이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14번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용어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1단계가 아까 정비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 계획,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이야. 그럼 정비 기본계획부터 볼까? 일단 3단계인데 옛날에는 도시마다 정비 기본 계획을 다 짰었어요. 근데 얘가 우후죽순으로 지 멋대로 짜니까 안 되겠다. 정부가 방침을 하나 주겠대. 그래서 나온 게 정비 기본 방침이야. 정부가 주는 거니까 국장이겠죠. 그래서 얘를 10년마다 짜가지고 줄 테니까. 근데 정책이 5년마다 바뀔 수는 있잖아. 그래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겠다. 그럼 앞으로 기본 계획 짤 때 이렇게 짜세요라고 얘가 기본 지침을 줬어요. 그럼 정비 기본 계획을 짜야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짜서 정비 구역을 지정할 건데 원래는 같은 사람이 했어야 돼요. 도시 그러면 어디에? 특, 광, 시, 군인데
그럼 특광, 특특, 시군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이 노란 색깔 애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중에 누구를 하나 지웠냐면 방향 잡으라고 그랬더니 할 일이 없나 봐. 할 게 별로 없대요. 공고구마 구워 먹는 애. 군수. 군수는 뺐댔죠. 그럼 군수 빼고 정비 기본 계획은 누구만 짜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이 짜는데 얘가 짜고 나서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계획 짜서 정비구역도 지정하는 거였는데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인구가 너무 많고 정비할 게 많다 보니까 특별시는 구로 나눠지고요.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얘네들 특별시, 광역시, 구청장하고 군수 있죠. 이거 너무 길어서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청장 등도 정비 계획은 짤 수는 있는데 얘네가 지정하는 권한은 없어요. 그럼 특광에게 지정해달라고 뭐 해야겠네? 요청. 그럼 특광이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권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네. 같았으면 그냥 입안권자가 지정권자다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 누가 껴있어요? 구청장 군수가 껴있어가지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정비계획을 짜는데 이 사람이 대부분 구체적인 계획을 다 짜야 되잖아. 그럼 기존의 건축물이 5층짜리 아파트였어. 철거하고 5층 지으면 수익이 안 나죠. 더 줘야 되죠. 건물이 양이 늘어나면 뭐가 부족해져? 기반시설. 기건 관련된 거 짜야겠네. 기건 나오면 무슨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계획 넣어야겠네. 지구단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봐야지. 근데 계획에다가 넣었으니까 계획도 짰네. 그럼 구역에다가 계획까지 결정된 거로 본다. 그럼 여기 구역 안에서 이게 구역이 지정됐어. 이 사람은 자기 땅이니까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곧 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못해. 어제 개발법 할 때 추가되는 게 대수선, 용도 변경, 중목 벌지 식재 못했었죠. 근데 여기는 오래된 무슨 건물들이야? 다 노후 불량이야. 그럼 얘는 대수선 할 수 있게 해줘. 죽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대수선도 금지다. 대수선은 가능하다. 얘는 대수선은 가능해요. 대수선은 금지 사유가 아니고 똑같다. 개발법하고 똑같아요. 대신에 이미 뭐 한 자는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는 있어. 단 시수 3신. 3월 내 신고인데 얘는 개정 30일. 30일 안에 뭐야? 신고. 30일 안에 신고인데 여기 용도 변경 있고 물건 중목의 벌채 획제가 있는데 뭐가 빠졌네? 대수선. 대수선은 금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너질 것 같으면 뜯어 고쳐서 사용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금지 사항에 해당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원칙적 금지가 아니에요. 여기는 개발구역은 금지 사유인데.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할 때 여기 물건 쌓는 거는 국토기획법만 녹관자에서 1월 1로 돼 있고요. 얘는 녹관자가 아니라 대상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녹관자란 말 안 쓰지. 녹관자란 말 쓸 일이 없죠. 물건을 쌓는 행위가 개발 행위이긴 한데 여기서는 해당 구역 안에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물건을 1월 이상 쌓는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지 녹관자에서 1월이란 말은 쓰지 않아. 그거는 사적 개발 행위 할 때만 쓰는 표현이고 여기는 그냥 1월 이상 살 때. 됐어. 그리고 여기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중에서 어느 게 방향 제시하냐면 얘잖아. 그래서 얘는 특광 특특 시장이 작성할 때 급수 제일 낮은 애가 시장은 대도시 시장 빼고 일반 50만 미만 시장은 윗사람이 도지사잖아. 그래서 여기 특광 특특 시장이 방향을 10년 단위로 짜되 얘도 5년마다 뭐예요? 타당성 검토하는데 일반 시장만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만 도지사한테 뭐 얻어야 돼? 승인. 그리고 지침 주신 누구한테 가서 구청한테 보고 드리세 이렇게 되세요. 뭐라고요? 보고 드려. 승인 얻는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긴 국장이 승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동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침대로 제대로 했나 보고만 받는 거야. 그리고 의무적으로 짜야 되는데 인구가 50만도 안 되면 안 짤 수도 있고 기준은 하면 항상 어느 분이 뭔가 기준 주거나 뭐 방침 주는 건 다 국장이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예정구역이 나올 건데 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땅이 예정구역에 들어가면 10년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집은 안 들어갔어. 얘네 집은 들어갔어. 근데 우리 집이랑 거의 유사한데 왜 안 들어갔냐? 이 제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관련 있는 거니까 보여줘야 되니까 공람해야 되죠. 기본자 들어갔는데도 유일하게 공청일 안 하고 공람을 하고 있어. 뭔 남이야? 공람. 공람은 항상 14일 이상. 단 정관장, 홍삼,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얘는 며칠이에요? 30일. 관리처분계획도 30일. 정관장, 홍삼. 얘 빼고는 다 14일 이상으로 찍는다. 그리고 지방에 의견 제시하는 건 다 30일인데 정비사업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성정정이라고 해서 성장관리계획하고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만
지방의 의견 제시가 30일이 아니라 60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며칠로 돼 있어요? 60일로 돼 있어요. 여기 60일. 이거 3개 빼고는 다 지방의 의견 제시 30일로 돼 있어. 어차피 수단은 나중에 정리할 거야. 체크만 하세요. 여기서 기본 방향을 줬으니까 이거대로 구체적 집행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계획을 넣는 거지? 지구단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에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의견 듣는 것도 30일 이상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의견 제시하시고 지방의 의견도 60일이나 드릴 테니까 의견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짜고 나서 요 사람들을 너무 길잖아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잖아. 너무 길어서 이하 뭐라 한다? 시장, 군수 등. 그럼 이 법에서는 전부 다 누가 관리하냐면 이분이 하는 거야. 그럼 앞으로 조합 설립 인가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이에요.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인데. 됐어요? 됐고 여기서 요 구체적인 계획 짜서 구역을 지정하면 3개 구역이 되는데 1번, 2번, 3번으로 나눠지고 2번, 3번은 구역 지정되자마자 뭐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그 다음에 뭐 설립해요? 조합. 근데 얘네는 추진위원회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주민대표회의 구성하는 거야. 55, 25. 5인에서 25인 사이로 주민대표회의 구성해서 시장군수 등이 사업할 때 의견 제시하려고 두는 게 주민대표회의고 얘는 뭐 설립해요? 추진위원회.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과반수 동의 얻어서 조합 설립 전에 얘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 되면 일정 수 동의 얻어서 뭐 설립을 한다? 조합. 조합이 시행자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4인분 관시. 끝나고 나면 철거.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느낌이 좀 1월 달하고 다르지 않아? 1월 달에 내가 그때 수업할 때보다 이제 조금 이제 좀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아. 막 이러다가 가는 거야, 시험장에.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 없어요. 여기서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차이점 보시면 얘는 전부 다 어떠한 방향, 계획, 뭐 어떤 밀도 범위 이런 것들만 짜요.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 기간은 언제까지 할 거고 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 관련된 것만 써놨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 계획이라는 게 범위를 말하는 거야. 근데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은 여기서 나와야죠. 여기 있네.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은 정확하게 정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돼 있고 얘는 세입자 뭐라고 돼 있네? 주거 대책. 봐요. 안정 대책이라는 건 방향 제시하는 거야. 주거 안정화 대책이고 얘는 뭐야? 세입자 주거 대책이야. 나중에 안정이 들어가면은 요거는 무슨 계획이고? 기본 계획이고 주거 대책은 실질적인 거잖아요. 정비 계획에 가야지.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조심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들어있다? 정비 계획에. 요거만 좀 조심하시고 그럼 이제 가볼까?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니까 자 일단 정비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은 둘 다 몇 년마다 아까 기본 방침하고 정비계획 아까 10년 단위로 10년마다 짜지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도 하는데 정비기본계획 짤 때 특광, 특특, 시장인데 누가 없다? 군수. 근데 그때 대도시가 아닌 시면 일반 시잖아. 그럼 얘네들은 수립을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짜라고 하면 짜는 거야. 그래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했죠. 그때는 수립을 해야 되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야 너 안 짜도 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임의적 수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비 기본계획도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나랑 관련이 있어서 공람하랬죠. 기본계획은 공람기간이 30일이에요, 14일이에요. 14일 이상이고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이 30일 이상이에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 들어라. 그리고 아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면 일반 시장이죠. 그럼 윗사람 누구?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지. 국장 승인이라고 하시면 안 돼. 국장은 권한이 없어요. 이 법에서는. 그리고 그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이거 일반인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지체 없이 고시에서 알려주라는 얘기고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에 이게 옛날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인구가 이렇게 거의 1000만이 되는데 기본 방향 못 잡으니까 생활 권역별로 나눴었죠. 그럼 정비기본계획도 권역을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생활권별로 딱 나눠서 기반에서 설치 계획이 포함된 경우라면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추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활권별로 다 짜놨으면 안 짜도 된다. 생략할 수 있다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 이게 몇 회 때 나왔죠? 27회 때 나오고 내가 볼 때는 한 20년이니까 47회. 47. 우리 몇 회지? 10년 뒤에 공부하세요. 10년 뒤에. 그러니까 봐야 되는 지문이 있고 안 봐도 되는 지문은 버려도 돼요. 그리고 기본계획 작성 기준하고 방법은
국장이 정한다. 작성 방법은 대도시 시장이란 말 나오면 항상 인구가 얼마 이상? 그럼 얘가 정비 기본 계획 짤 때 일반 시장은 도지사한테 뭘 얻어야지? 그럼 도지사가 협의 심의하는 거예요. 그럼 대도시 시장은 본인이 협의 심의해야 되지. 그럼 대도시 시장이 주어로 나왔으니까 도지사 승인 넣는다 이러면 안 돼. 그럼 이게 얘가 직접 해야 되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지? 협심. 심의 거치기 전에 뭐부터 했어야 돼? 협의. 이거를 심의 거치기 전에 협의해야 된다가 맞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의심이 없네. 틀렸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전해라고 써놨잖아. 뭔 말이면 순서가 협심. 그럼 심의 전에 협의해야 된다가 맞는 지문이잖아. 근데 이거를 순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헷갈려서 틀렸던 분도 있어서 전이란 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그럼 맞는 지문이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걸 찍은 사람이 많았어. 그리고 혹시 요거 기본계획 내용 중에 사업계획 기간에 여기 키워드 나왔다. 단축이라는 거는 기간을 연장하는 게 경미한 거예요? 단축한 게 경미한 거예요? 단축이 나오면 생략사유야 이거. 그러면 주민공람 절차를 거칠 때 이거 거쳐야 돼? 안 거쳐도 돼? 기간 줄이는데 주민들 더 좋아하지. 20년 걸릴 건데요. 10년에 끝낼게요. 그러면 나 동의 얻어. 이렇게 주민 의견 들어. 이렇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단축할 때는 의견 듣지 않는다. 10번 정비기본계획에는 사회복지, 문화시설 좋은 거잖아. 이거 아까 계획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댔어요? 기본계획에. 그리고 포함되어야 되고 또한 기본계획에는 자 건폐율 용적률은 정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밀도계획은 어디 있어야지? 기본계획에. 얘도 포함되어야 된다. 맞죠? 아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정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밀도 범위는 정비기본계획이 있어야지. 그리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반 시장이죠. 그럼 도지사한테 뭐 얻어야 돼? 승인. 그럼 내용 중에 계획기간 또 단축이면 승인을 얻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키워드는 단축이란 단어예요. 됐고 혹시 물건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는 금지인데 추가되는 게 용도 변경하고 중목 벌지 식재죠. 근데 식재인데 천재지변 응급할 때 응급 복구 때 허가 받을 필요 없죠. 농사 짓고 나 먹고 살려고 하는 농작물 설치하는 건 안 받죠. 경작하는 거 안 받죠. 그리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하는 거 안 받잖아. 근데 어디다는 심지 마세요. 경작지. 농업보상 해달라고 할까봐. 그럼 경작지에다가 관상용 중목을 식재하는 거면 원래 관상용 중목의 식재는 임시 식재는 허가 안 받잖아. 근데 뭐 어디네? 경작지. 그럼 여기서는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지. 그래서 앞에 키워드가 경작지예요. 시험에서는 경작지가 있냐 아니냐를 틀리게 한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13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써 있고 농산물 생산 직접 이용되는 건 탈곡장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내 생업을 위한 거니까 얘는 허가 대상이 비닐하우스, 종묘배양장 얘는 시장군수 등한테 허가를 받지 않는다. 맞고 홀수만 해야지. 홀수 여기 15번 하자.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할 때 잠깐만 주민 공람할 때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소유자 의견을 듣고 세입자는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지. 세입자도 사람이잖아. 세입자는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로 나왔었어요. 나쁜 이걸 딴 거 찍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진짜. 세입자가 사람이잖아. 그럼 세입자도 의견 들어야죠. 근데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입자를 뭐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얘기잖아. 됐고 그다음에 요 지문 봐봐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에 무슨 계획이라고 됐어요? 밀도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돼. 정비계획이 있어야 돼. 기본계획이 있어야 돼. 기본계획 포함된다. 이거 정비계획 포함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말한 거는 밀도에 대한 범위를 말하는 거야. 구체적인 건폐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계획 몇 년 단위로 짜죠? 이거 5년 단위로 해서 틀렸어. 5년마다 타당성부터고 10년 단위 수립이에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 구역의 20% 유일하게 경미가 다 10%인데 이 예정구역은 러프하게 나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변경이야? 정비 예정구역의 변경이야? 근데 원래 경미는 10%잖아요. 예정구역만 20%까지 경미해놨어요. 그래서 앞에 무슨 구역인지 꼭 보세요. 예정구역은 현재 할지 안 할지를 정하지 않는 법이니까 10%를 경미한 걸로 보지 않고 몇 프로를? 20% 미만에서 변경하는 경우라면 야 주민 의견 이거 지방의 의견 안 들어도 돼. 근데 이게 정비구역이다 그러면 몇 프로로? 10%야. 그래서 예정구역만 러프해요. 구체적인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한번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데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페이지 68페이지인데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개발 행위를 못 하거든요. 이 상태로 20년이 지날 때까지 못하면 이 소유자들 어때 기분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건축하고 물건 싸고 토토도 하지 말래. 이 사람들 열받잖아. 그런 열받음이 너무 많아서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기간 안 하면 반드시 해지해라. 반드시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생겼고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돼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해지할 그래서 해지할 수 있다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위에 거는 일정 기간 안 하면 반드시 해제를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해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셔야 돼. 근데 만약에 연수가 보이잖아. 연수가 보이면 일정 기간 안 한 거네. 이거 반드시 해제해야지. 근데 토지 소유자한테 부담이 많이 생길 것 같아. 그럼 이건 해제하는 게 맞겠냐 안 하는 게 맞겠냐 이런 판단하는 거는 임의적 해제 사유여야 되지. 그래서 사유일 때는 임의적 해제고요. 일정 기간 안 하면 뭐요? 반드시 해제 사유인데 하나 물어볼게요. 특광 특특시장 운수가 입안에서 정비계 입안에서 정했으면 얘가 반드시 해제하는 거죠. 근데 구청장 등은 얘는 지정권자가 아니잖아. 이런 사유에 해당되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 봐봐. 3년짜리 3개, 2년짜리 2개, 5년짜리 하나면 뭐만 정확하게 외우자 그랬죠? 2년짜리.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요거 추진위원회는 몇 년? 2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하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돼. 몇 년? 2년.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나올 때는 2년이 기준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아니면 다 몇 년? 근데 유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가 3가지 중에 누구만 사업할 수 있어? 재개발. 그럼 걔는 추진위원회도 없고 조합도 없어. 그럼 몇 년? 그래서 여기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구역 지정되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 5년 안에 안 하면 해제를 하여야 한다.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일정 기간 안 하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야. 이걸 명확하게 안 넣으면 시험장에서 또 이렇게 돼요. 일정 기간 안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20번에 주어 딱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 나왔죠. 재개발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 지정됐네. 그럼 언제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5년 될 때까지 안 했네. 그러면 구청장 등은 지정권자가 아니죠.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정비 예정구역에서 정한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예정이 모르겠다 그러면 몇 년이랬어? 3년 될 때까지도 지정하지 않거나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할 마음 없는 거죠. 그럼 구청장 등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되고 22번 재개발 사업인데 자 조합이 현재 사업을 하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자 3년이 될 때까지 자 추진위원회 안 나왔죠. 안 나오면 얘 몇 년? 3년이 될 때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한다고 해놨으니까 이때 3년 안에 안 하면 해제를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아니면 권한자면 직접 해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또 나왔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고 나서 3년이 요 3년은 다른 3년이다. 잘 봐요. 추진위원회 나오면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죠? 2년인데 이거는 무슨 사유? 해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유죠. 근데 2012년도 전에는 그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을 때에는 추진위원회가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공공이 하는 공공시행사였어. 그래서 이거 봐봐. 3년이 되었음에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거 해제한다고 돼 있어요? 공공이 한다고 돼 있어? 공공시행 사유는 3년이에요. 해제 요청은 뭐? 2년이고. 근데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12년 이전에 있던 규정을 쓴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제 요청, 해제 사유냐 아니면 공공이 하는 사유냐를 나눠줘. 공공이 하는 사유 잠깐 볼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원칙이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천재지변일 때는 누가 하는 게 빠르겠네? 공공이 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공공이 시장운수 등이 하겠다. 그리고 정비사업 예정일로부터 2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 안 하면 니네 할 말 없잖아. 공공이 하겠다. 추진위원회가 요거예요. 시장운수 등의 구성 승인 받고
3년 안에 조합설 인가청을 안 하면 얘 할 마음이 없는 거로 봐서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 그럼 이거는 2012년도 이전 지문이에요. 2012년 이후에 설립된 애들은 몇 년?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청 안 하면 없어지는 거야. 얘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서 법조문을 얘네들이 만들 때 추가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항상 주어를 읽으시고 해지 사유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몇 년? 2년. 공공이 하는 사유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3년이야. 그거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질문 제일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요. 됐고, 그 다음에 25번 질문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구역의 진입로를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 그럼 여기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진입로가 있어요. 진입로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만 정비하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 진입로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구역 지정할 수도 있다. 그냥 법조문을 그대로 썼던 질문이고, 근데 이걸 제외하여 그러면 안 되고 포함하여다 이렇게 하시면 돼. 정비구역, 혹시 여기 정비구역을 싹 밀어야 되죠. 싹 밀어서 대부분 아파트 짓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지역주택조합 모집하면 돼? 안 되죠. 지주택조합 모집해서는 안 된다.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을 지주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모집해서는 안 된다. 2번이나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정비구역에서는 녹관자에서 1월 이상 쌓는 게 아니랬죠. 그러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건 몇 월 이상? 1월 이상. 그래서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뭐라고 된 거야? 14일 동안? 14일 동안이면 몇 월 이상이 아닌데? 1월 이상이 아니죠. 그럼 얘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시장운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1월 이상 쌀 때만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됐고, 여기 중공 인가가 나서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는 잘 봐요. 사업이 다 끝나서 정비구역은 이제 필요 없잖아. 그럼 이거 해제가 됐어. 그럼 조합이 없어져요. 조합은 나중에 해산 절차 밟아야 돼. 해산 절차 밟아야 돼. 얘네들 모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고 조합이 존속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중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작년에 또 나왔네. 됐고, 자 이제 사업 시행 관련된 거에서는 안전진단이라는 단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재건축 진단으로만 바뀌었어. 그래서 재건축 진단 바뀌면서 순서 한번 보여줄게요. 순서가 자 여기 봐요. 이거 하고 쉴 테니까 봐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재건축이라는 거 나오면 이 건물이 지금 현재 무너질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안전진단 통과가 안 되면 진행 자체가 안 돼. 근데 이거에서 허들이 있다 보니까 진행이 계속 안 되다가 겨우 통과돼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정비 계획을 짜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까지만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단계를 바꿔버렸어. 옛날에는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요 계획 짜기 위해서 안전진단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부터 뭐 받기 전까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실시하면 된다고 바뀐 거야. 이게 패스트 트랙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유일하게 한 게 저거였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갔잖아. 빨리 가는 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TV 보니까 되게 많이 늙으셨더라고. 금방 늙으셨더라고요. 패스트 트랙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안전진단 언제 합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만 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때 하는 거야? 이때부터 사업시 인가까지만 받으면 돼. 사업시 인가까지 받으면 돼.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를 만든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거나 아니면 조합이 설립이 됐거나 그럼 애가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잘 봐요. 정비계획 누가 짜는 거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구청장 있었죠. 너무 길어서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시장, 군수 등 써놓은 거야. 그럼 시장, 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도래했다. 그럼 나는 빨리 할래. 그럼 여기다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여기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 열받잖아. 빨리 안 해주면. 그래서 얘네들이 요청할 수도 있어. 요청하면 비용 부담을 얘네한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 동의 얻어오라고 돼 있어.
10분의 1 동의 얻어서 요청을 하면 얘가 가서 조사하고 뭐 의견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야 근데 여기 멀쩡한 것 같아 안 해. 그럼 30일 안에 통보해 줘야 돼요. 통보해 줬는데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 잘 모르겠대. 그럼 안전진단 기관을 지정해야 돼. 근데 안전진단 기관을 아무나 지정하지 말라고 법에 딱 3명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얘네들 이름을 물어봐. 누구 물어볼 누구한테 할 거니? 요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해서 킨텍스에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 전문 기관이라고 아예 저거를 업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 아니면 국토안전관리원. 이게 공공기관이고 이번은 사기업이에요. 그래서 쟤네 셋 중에 하나를 안전진단 기관으로 지정했더니 A, B, C, D 2등급을 받았는데 요거는 통과가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조건부 통과, 얘 무너질 우려였으니까 빨리 해라 이 뜻이야. 그럼 보통 어디서 시작해요? D에서 해. 그래서 요거가 됐다라는 결과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알려주면 이 사람이 정비계획도 짜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결정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해외 유학 가 있어. 요즘에 뭐 말레이시아 유학 잘 가잖아. 뭐 자카르타인가? 그거 가 있어 지금. 그거 가 있어. 그래 제가 돈이 어디서 나서 갔을까? 있겠죠. 비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고하게 돼 있어. 시장문수구청장 중에 시군구 있죠. 시군구는 윗사람이 누구죠? 특광도의사잖아. 그럼 이제 결과 보고서를 이분한테 제출했는데 야 이거 지금 당장 안 해도 될 것 같아. 좀 미뤄라. 결정한 거 좀 취소해. 라고 취소 요청할 수 있거든요. 요청에 응해야 돼? 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응해야 돼요. 응해야 되고 얘도 통과를 시켜버렸어. 1통과 2통과 된 거죠. 여기서 국장이 이래요. 서류 줘보라. 시장문수 등한테 받은 거 서류 주시면 요거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해서 제출 요청을 해서 시도지사님 이 결과 적정한 게 나온 건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이걸 안전진단 절차라고 하는 거야. 근데 원래 드는 거는 비용은 기금에서 전해주는 건데 요청하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 진단은 뭐를 대상으로 할 거냐가 나와야 되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건물만 해야 돼? 주택만 해야 돼? 모든 건물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근데 요즘에는 통합 재건축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연접단지라는 단어를 넣었어. 개정하면서. 여기 연접단지 포함 들어갔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하면서 1단지만 하는 게 아니라 2단지까지 통합해서 한다고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가로 열고 연접단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근데 저걸 제외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그래서 주택단지, 산지 내에 연접단지를 포함해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야 근데 이건 하지 마. 굳이 할 필요 없어. 무너졌는데 안전진단 해요? 얘 이렇게 세워서?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5개인데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문수 등이 천재지변으로 여기 무너졌대. 붕괴가 돼서 신속히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안전진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노후구조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떨어졌대. 이 건물 사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 했어. 안전진단 하다 죽었죠.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다. 제외해라. 노후불량 건축물수가 우리나라는 전체가 있으면 그중에 만약에 1000세대 100개 동이 있어. 100개 동을 다 하지 말고 3분의 2만 해봐. 3분의 2가 통과되면 3분의 1은 자동으로 통과되겠죠.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 수의 기준이 충족되고 남은 건축물을 뭐라 불러요? 잔여 건축물이라고. 그러니까 안 해도 돼. 그리고 진입로, 정비구역에 이제 이렇게 해서 도로인데 여기 건물이 있는 거야. 도로로 결정됐으니까 얘를 안전진단 해보고 철거해야 돼요? 그냥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진단 안 하고 철거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이 되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 그리고 다른 법에서 시특법이라는 법에서 이미 D등급하고 2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도 D등급,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A등급 나오면 걔가 잘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D등급, 2등급을 이미 받았으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다. 여기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하는 거? 제외. 됐어. 자, 1번 봐보세요. 이제부터 홀수만 할게요. 봐봐.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아까 요거 있었나? 아까 3개 있어요. 3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있었고 재건축 전문기관 있었죠. 안전진단 전문기관. 3번째가 저거 이름을 물어보는 걸 냈다고요. 누가 안전진단 하는지 아냐? 이거 물어본 거겠지. 그래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 진단 할 수 있다. 됐고 아까 요청할 때 얼마 동의 얻으랬죠? 10분의 1. 그리고 시장문수 등은 천재지변 주택이 붕괴 무너졌네.
그럼 신속히 재건축 필요한 거죠. 그럼 얘는 안전진단 해, 안 해?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죠. 아까 기금에서 돈 받아서 하는 건데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안전진단 누가 하는 거였냐면 시장군수 등이 한 거야. 제공비계획 위반을 위해 예정구역별로 뭐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했죠. 그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만 했었는데 이때부터 뭐 받기 전까지 사업시 인가 전까지 요 단어 꼭 나와야 돼. 사업시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 실시해야 된다. 진입도로를 설치하려고 기반인설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포함되면 그 건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이 사람의 결정권자란 말이야. 현지 조상을 통해서 구조안전 뭐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를 봤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안 할래. 30일 안에 통보주기로 했죠. 그래서 심사에서 재건축 진단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아까 며칠 안에 해주라고 30일.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으면 아까 보고 드리랬죠. 그럼 아까 특광 도지사에게 누구에게? 특광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을 결과 보고서 제출했어요. 특광 도지사가 봤을 때 이거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취소 좀 해줘라고 요청하면 응해야 된다, 응할 수 있다. 응해야 된다 그랬어요. 응해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사업할 때 재개발 사업은 사업 방식이 두 가지인데 환지 방식 있었나? 있었죠. 관리 처분도 있었어요. 얘는 뭐 지어서 줘야 돼요? 주택, 상가, 공장, 건축물.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뭐를 건설하여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맞죠? 됐고. 근데 재건축도 개정되면서 옛날에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얘 지금 현재 뭐 건설해?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로 바뀌었죠. 근데 그게 준주거 상업지역일 때에는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같은 것도 몇 프로? 30%까지. 그거까지 말씀입니다. 됐고.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달동네죠, 이거. 달동네는 사업이 아까 몇 가지? 4가지. 스스로 계량, 환지, 수용, 관리처분 있었죠. 그럼 얘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근데 이때 없다로 나왔어요. 있고. 환지는 어디만 없어요? 재건축만 없어요. 재건축만. 됐고. 여기까지가 주거환경 사업 관련된 내용 끝난 거고, 근데 이제부터는 조합 관련된 거거든요. 조합 관련된 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걔는 한 문제까지 맞춰야 돼.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 하나, 사업 관련된 거 하나, 조합 하나, 3개죠. 그럼 뒤에 모르겠으면 버려도 돼. 여기는 달달해야 돼. 달달하게 암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3번부터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